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있었죠. 네, 사실은 좀 긴장 완화를 위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잠깐 이 몇 가지 기사를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있고 바이든, 푸틴 이제 교민들 떠나라는 이런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12일 오늘 새벽이죠. 저기 긴장 완화를 위한 좀 어떤 돌파가 마련되지 못했는데 전화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죠? 아무런 합의가 없었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의도가 없다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고 미국은 러시아가 이 침공할 수 있다는 어떤 좀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러시아 쪽에서는 얘기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좀 걱정을 하는 이런 상황이고 실적으로 강력한 대응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 증시도 크게 급락을 했고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좀 편하게 볼 수만은 없는 이런 상황이 됐죠. 가상화폐 대표적인 비트코인 역시 우크라이나 무력 충돌 가능성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꽤 줄어있고 지금 5,100만 원대 뭐 이렇게 5,160만 원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급락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주 이 증시 전망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잠깐 볼 건데 자, 어쨌거나 좀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높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16일 날 침공설도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리오프닝 얘기가 좀 있어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오미크론 확산세가 대단하죠. 우리나라 이제 5만 명을 넘어서는 5만 명 시대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수혜를 받고, 원격 의료 관련주들 재택 치료를 해야 되는 이 재택 치료 그 확진자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한 20만 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 재택 치료 관련주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재택 치료 관련주들이 벌써 크게 한번 급등을 했다가 조정이 들어왔죠. 항상 시황 정리를 통해서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가 메가이시레스라든가 메디아나 같은 종목도 처음에 뛰어나갈 때 이럴 때 뇌동매매하지 말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렇게 눌림목을 주니까 이런 눌림목에서 제가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눌림목에서 매수야 이런 내동매매에서 고점에 물리게 되면 순간 20, 30%씩 그냥 이 손실을 봐요. 그러니까 눌림목에서 매수하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하면 굉장히 작은 손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음봉으로 떨어질 때 눌림목 매수가 굉장히 좀 다행히 이런 상황인 거고 절대 내동매매하거나 유비케어 같은 종목들도 재택치료제 관련주인데 여기 이틀 정도 눌림목 졌을 때 매수하면 내동매매한 거에 비해서 벌써 손실을 피할 수 있죠. 또 월요일날 시장 안 좋을 때 바로 매도하면 짧은 손실로 끌어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동매매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인플레가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특히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행 항공주들도 좋긴 하지만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주식들도 있고 면세점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특히 근간엔 또 주류 관련주들 이렇게 크게 올라갔죠. 이제 소주값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 면세 관련주들이 직접적으로 면세점과 관련된 주식들이 있고 이렇게 화장품도 면세점 관련주로 리오프닝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풀렸죠. 43년 만에 폐지가 됐고 이렇게 3월 초부터 5천 달러로 설정된 면세점 구매 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 면세점에서 구매 제한 없이 목품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면세점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면세점 관련주들도 그동안 엄청나게 부침을 겪고 월봉에서 그리고 현재 주가 H로부터 이제 월봉에서 보러겠죠. 월봉에서 봤을 때 대바닥권까지 밀려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시장 상황, 그러니까 아무리 종목이 좋은 이슈나 테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불안하거나 안 좋으면 절대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럴 때 밀려 있을 때 주식을 매놓았다가 만약에 뭐 전쟁이 안 나고 또 금리 인상 이런 게 다 반영이 되고 시장이 살아나면 바로 뛰어나갈 수 있기도 하죠. 다 대표적으로 JST나 같은 종목들도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대바닥권에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추세를 틀어놓고 있고 일봉에서 앞전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한번 들어왔죠. 요때 거의 거래량 터지면서 24%대 갔다 왔고 요렇게 쫓아가서 내동매매하지 말고 눌림목 줄 때 이렇게 매수해놓으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JS나 같은 경우 이제 240에서 다시 돌파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시장이 만약에 이 러시아 좀 이슈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21선이나 이전 저점들을 이탈하지 않거나 여기를 찍고 돌아나게 되면 다시 한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런 면세라든가 이 관련해서 이슈가 뜰 때 다시 한번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JTC도 역시 면세점 관련인데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원체 이 대바닥권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꽤 급등했다 왔고, 자, 주봉에서도 일단 추세는 틀어놓은 상태입니다. 일봉에서 보게 되면 시장 안 좋은 어제 같은 경우도 금요일 같은 경우 16%씩 올라왔는데 역시나 이렇게 이제 급등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쫓아가 사지 말고 놀림목 주거나 또 오프라이벌 악재를 해서 21선까지 밀렸다 이렇게 N자라고 하죠. 우리가 이걸 왜 개인분들이 주식을 잘 못했고 노동매매 할 때 이렇게 N자 꼭대기에서 걸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놀림목 안 올 수가 있죠. 이렇게 이거 우리 거 아니구나 포기하면 돼요. 이걸 포기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동매매가 가는 거죠. 포기하고 놀림목 주는 종목만 이렇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세점 관련 좀 이렇게 해서 신경 좀 쓰셔야 되고, 또나 글로벌 텍스 프리 같은 종목들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자발봉에서 보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탈출하고 있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압도적으로 대량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앞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모든 거래량을 싹 잡아먹는 이런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로벌 텍스트리도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되고, 좀 이름이 생소하시죠? 유명한 주식이 아니라 어쨌거나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자, 어제 금요일장도 잘 올라갔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해서 또 뛰어 올라갈 때 쫓아가 사지 말고 이렇게 눌림목을 주면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매수 타점을 잡고 매수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지금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식이 밀리면 더 좋겠죠. 저점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자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면세점 관련주는 JS나 JTC, 글로벌 텍스프리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고, 화장품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다 바닥권이에요. 이 아모레지라는 종목인데 거의 뭐 예전에 코로나 사태 때만큼 밀려 있고 엄청난 바닥을 그리고 있고, 자, 주봉에서 이제 추세를 통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이제 우상향으로 기조를 틀었죠. 물론 거래량이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자, 이렇게 5일선 타고 올라가는 자리들 또 심하게 눌림목 주면 21선 지켜주고 돌아 나갈 때 매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요. 자,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도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아주 대바닥권에 있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 그렇고, 일봉에서는 우상향으로 들어가는 기조가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한번 빵 들어왔습니다. 이때도 한번 들어왔고, 어제 바닥권이라 사실 밀리면 이렇게 21선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매수해 놓으면 화장품 관련해서 뛸 때 잘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월봉에서 봤을 때 역시 이제 이 신규 상장주예요. 이제 5개월선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고, 주봉에서 20선 근처에서 애매하게 끝났는데, 일봉에서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공간에 있던 모든 거래량보다 이렇게 2, 3일간의 거래량이 훨씬 많죠. 그만큼 근간의 거래량이 쏠려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역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 때문에 이게 쭉 올라갈 수는 없고, 아니 올라간다고 우리 거 아닌 거고, 요렇게 눌림목을 주거나 5일선까지 밀리거나 또는 21선까지 왔을 때 분할 매수를 통해서 역시 이 CNC 인터넷을 매수해 놓으면 역시 화장품 매수에 관련해서 올라갈 때 크게 급등할 수 있으니까 꼼꼼히 한번 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 화장품 관련주 중에 요새 이제 근간의 거래량의 변기 생긴 종목 중에 하나죠. 코리아나죠. 자, 코리아나도 대단하죠. 이때가 22년 전인데 2년 전 가격으로 해결해 버렸어요.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주봉에서 이제 5선 돌파 안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면, 거래량의 변화가 좀 생기고 있죠. 자,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앞전에도 한번 있었고, 이때도 있었고, 지금도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뛰어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기준선을 잘 갖고 21선 근처,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더 밀리면, 한참 밀렸을 때 매수해 볼 만해. 원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매수 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물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재무를 제외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은 시청자분들께서 꼼꼼히 챙겨보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영업이익이 적자라든가 또는 현금 유보율이 너무 없고 부채 비율이 높으면 실적으로 요새 이제 실적 시즌과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심해서 차트적으로는 괜찮은 종목들이고 이 재무적인 부분만큼 본인들 좀 판단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건 세아피엔시라는 종목이고요. 역시 월봉대 바닥권에 있죠. 바닥권에 있고, 자, 주봉에서 보면 추세를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좋은 모습이고, 일봉에서 봤을 때 앞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죠. 자, 요렇게 240원 깨놓고 옆으로 쭉 가는 와중에 대량 거래 한번 빵 들어오고 다시 눌러주고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종목이 누군가 세력들이 관여를 하는 어떤 들킨 거죠. 거래량은 세력들이 속이질 못해요. 그래서 이게 대량 거래가 자꾸 들어오고 뭔가 거래의 변화가 생겼다는 건 이 친구도 역시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언제든지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월봉 같은 데서 이제 바닥권에 있고 주봉에선 추세를 돌려놓는 중이기 때문에 자,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만 잡으면 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만약 지정학적 리스크로 21선까지 밀리고 돌아 나간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나 이제 클리오 같은 종목들도 전체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고요. 월봉에서 한국 화장품 제조도 역시 바닥권, 일봉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화장품 관련해서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클리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듯 이 면세점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 또 면세점과 직접 관련된 관련 주식들은 앞으로 꾸준히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식이 밀리면 기다렸다가 바닥권에서 매수해 놓으면 리오프닝주 살아날 때 반드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